자, 반갑습니다. 네, 1월 5일 목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승 종목 500여 개, 코스닥은 하락 종목 37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680개, 하락 종목 729개로 형성된 하루였습니다. 자, 금일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개인과 기관의 순 매도세가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외인과 기관의 순 매도세가 나와준 상황이에요. 자, 코스피에서의 외인의 순 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졌고, 그 결과 코스피는 상승세가, 코스닥은 좀 하락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움직임은 비슷했어요. 장 초반 갭상승으로 시작한 두 증시 모두 좀 상승세가 이어지나 싶더니 똑같이 밀렸고 똑같이 반등이 나왔고요. 똑같이 다시 한번 밀려줬으나 여기서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의 폭이 더 컸죠. 하락의 폭이 컸고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밀리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차이점이 나와준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당연히 수급이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쵸, 외인이라는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다 보니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평균선을 좀 확실히 위로 안착을 시켜주면서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5일 평균선을 이탈할랑 말랑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탈은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 하방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양거래소 모두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에 성공한 것은 같습니다. 제가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5일 평균선 위로 끌어올려준 전 거래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5일 평균선 끌어올려준 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유지를 못해주면 한 번 더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 평균선 유지, 이 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5일 평균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269원으로 1270원이 다시금 깨진 모습이고, 이러한 흐름도 나쁘지가 않죠. 최근 달러와의 강세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이죠? 이번에 12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점도표를 보면은 확실히 이번 올해는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모습이고, 뭐 FOMC 회의 의사록 내용을 들어보니까 괜히 먼저 김칫국 마시다가 다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의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점을 보면은 괜히 김칫국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번에 금리 인하 계획 자체가 없구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 속에 달러와의 강세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1270원을 이탈한 모습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슈 덕분에 금일 은행 관련주가 좀 강하게 갔죠. 저 보시다시피 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비롯한 은행 관련주가 좀 강세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원래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면은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이 가장 베스트로 뽑힐 수 있는 만큼 이 두 종목의 강세 나와준 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이 두 개의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도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로 뽑힌다, 그 점은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같이 약간 혼조세 양상이 나와줬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세, 그렇죠? 코스닥은 약세, 이런 혼조세 양상이 나와줬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지금 4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6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순매수세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조세, 증시의 혼조세가 이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종목별 수급 유입 유무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돼요. 저는 원래 상승장에서도 수급을 되게 중요시하지만, 이런 약세장 그리고 혼조세가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종목별로 수급 유입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됩니다. 코스닥에서의 외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을 있는가,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받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종목 유무를 좀 찾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차트의 양호성. 차트가 좀 예뻐야 돼요. 양호하게 좀 상승세가 나와줄 만한 차트여야 된다. 뭐 5일 평균선 완전 하방으로 꺾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아닌,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해주거나, 뭐 20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해줬거나, 121선 평균선 위로 안착을 해줬거나, 그런 식으로 차트가 좀 예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수급 유입 유무라고 생각해요. 약세장일수록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수급의 유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 다음에 나머지 종목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한 결과 속에 오늘 증시가 하루 종일 조금 약간 혼조세가 이어졌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오늘 증시 생각해보면 장 초반에는 좀 반도체가 괜찮게 움직이다가 그 레몽레인, 그쵸?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레몽레인을 중심으로 한 이거 또 그 엔터 관련주가 좀 올랐었죠. 엔터 관련주가 올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국 OTT 진출이 불법이었다 하자마자 쭉 빠지면서, 그쵸? 쭉 빠졌고, 그리고 은행 관련주가 또 치솟고 올랐죠. 금리 FOMC 회의 의사록 내용을 소화하면서 은행 관련주가 또 강세가 나왔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나요? 그 두바이 그 일경원 투자 관련 이슈로 두바이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면서 끝이 났어요. 두바이 관련주라 부를게요. 그런 식으로 오늘은 확실히 이곳저곳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 다양한 테마군이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증시에 좀 혼조세가 더욱더 많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슈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 자, 오늘 어떠한 내용들이 또 국내 증시를 이끌었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CES 2023 삼성 디스플레이 360도 접히는 인앤아웃 OLED가 내놨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접거나 바깥쪽으로도 접을 수 있는 360도 동작이 가능한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를 처음 내놨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근데 이러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그 과거부터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몇 년 됐습니다.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몇 년 됐고, 이런 걸 이제 상용화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좀 문제긴 하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플렉서블 360도 회전, 또 이게 인식이 또 사람들이 껐는데 다시 보면은, 보세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놨는데 떨어뜨리면 또 액정에 바로 찍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또 액정 또 접혀 있는데 뭐 액정 내구성 문제니 뭐니 하면서 또다시 뭐 이제 논란 많을 거예요. 뭐 내구성이 문제다, 조금만 떨어뜨려도 막 깨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은 또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러한 기술력은 삼성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용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파트 주차장서 셀프로 시신 화장, 중국 상하이 아비 규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화장과 장례시설이 부족해서 유족들이 동네 주차장에서 시신을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참, 뭐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쵸? 중국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위드 코로나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이슈는 아무튼 간에 좀 중국 경기 전체의 침체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지금 유가의 가격 하락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뿐만 아니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도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 늘수록 당연히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유가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 하나입니다. 그쵸? 위로 빼놓을게요, 이렇게. 세계 3대 도시로 두바이 10년 동안 1경원을 쏟아붓는다. 세계 3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0년 동안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줬고, 그러한 소식에 제가 오늘 유캔스탁 메신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수혜주로 부각될 만한 이슈, 종목들은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가 움직일 것이다. 인디에프가 가장 크게 움직였었고, 인디에프를 중심으로 한 이 네옴시티 관련주 강세가 나와줄 것이고,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하시죠? 그러한 결과,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뭐 금호건설이라든지 히림, 한미글로벌, 유신, 인디에프 뭐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줬고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두바이, 나도 두바이랑 관계 있어 이러면서 지금 강세가 나와줬거든요. 수산중공업, 뭐 성도 ENG, 남광토건 같이 나도 지금 두바이 관련주야 하면서 껴줘 하면서 강세가 나와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종목 말고도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LS전선, 아시아, 그쵸? 이미 한 차례 강세가 나왔던 거 보면은 엮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진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스마트 시티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고, 과거부터 그래서 전 LS전선 아시아가 언젠가는 이 두바이가 아니라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강세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LS전선 아시아도 추후에는 이 두바이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뭐 이런 종목, 그리고 뭐 포스코 ICT는 오늘 강세는 안 나왔네요. 포스코 ICT 역시 스마트시티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세가 나와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스마트시티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번 두바이 이슈를 달고 또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 두바이 관련주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한 종목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이 그런 두바이 관련 이슈를 달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뭐 노브랜드 버거가 200호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노브랜드 버거가 200호점을 돌파했다. 업계 최단 기간인 1년 8개월 만에 100호점을 달성했고 뭐 그 뒤로 200호점까지 달성했다는데, 이 노브랜드 버거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은 첫 번째가 신세계 그룹사거든요. 신세계 푸드. 이 신세계 푸드가 가장 직접적인 종목이고, 신세계 역시 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신세계는 이런 노브랜드 버거의 직접적인 영향 끝에 6%대 강세가 나왔다고 보긴 좀 어렵고, 아무튼 이 신세계도 정확히 수혜주는 신세계 푸드고, 신세계 역시도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증권, 보험, 인수전, 마고르나 과연 이 인수 관련 얘기가 뭐 사실로 밝혀질지 모르겠거든요. 뭐 다올 인베스트먼트 인수 관련 얘기가 정말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뭐 우리은행은 또 사실 무근이다 이러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이 인수, 매각, 인수 이런 얘기, 합병 이런 얘기들은 정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고점에서 크게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 검은 사막 텐센트를 통해 중국 서비스를 하겠다. 이와 같은 소식에 뭐 펄어비스가 장중 순간적으로 강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바로 좀 쭉 빠지는 모습이죠. 이 펄어비스 역시 좀 안타까운 게 그 검은 사막밖에 없어요. 게임 자체가 그렇죠? 검은 사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펄어비스는 다른 뭐 NC소프트의 리니지 뭐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그리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이런 식으로 의존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 다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사막이란 게임이 솔직히 리니지나 오딘에 비빌 순 없어요. 비하기에는 좀 난이 좀 약한 다소 좀 매출액이나 그러한 사업 구조가 다소 좀 부진한 종목이 게임이기 때문에 다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르비텍 30조 AI 자동 투자 콴텍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전체 앱 중에 1등을 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오르비텍이 어떤 관련주죠? AI 관련주인가요? 오르비텍은 AI 관련주로 묶이기보다는 원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원전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 이러한 AI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줘도 추가적인 강세가 좀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아기상어 핑크퐁 뭐 CVC 관광펀드 만들었다 360억 규모. 자, 이제 다들 아시죠? 핑크퐁 하면 어떤 걸 봐야 된다? 삼성 출판사를 봐야 된다. 핑크퐁 삼성 출판사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핑크퐁 하면은 삼성 출판사, 그리고 삼성 출판사가 금일 약세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세가 나와주지 못한 이슈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S 동서 TMC 인수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의 강자로 부상했다. IS 동서가 저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오르비텍이 AI 관련주로 묶인 것처럼 IS 동서 역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인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폐배터리 관련주였지 하면서 다시금 매수 타점을 잡고 뭐 강세가 나와주면은 매수할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IS 동서는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